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 75주년을 맞는 6.25 전쟁일이 곧 다가오는데요. 전쟁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폐허, 죽음, 참혹, 절망 이런 단어들일 텐데요. 앞으로 이 땅에는 끔찍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 기쁨, 은혜 그리고 사랑만이 가득하길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레디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교계 뉴스 중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집중 보도하는 이슈앤 포커스. 국민일보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세대에 대한 뉴스를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깊숙이 보도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넓게 보도를 좀 해보려고 청년 크리스천부터 시니어 크리스천까지 두 가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청년 세대에게 연애와 결혼 이제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 나아가서는 부담이 되는 현재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하고 배우자를 찾고 할 때 크리스천 청년들은 과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참 네네. 궁금한데요. 국민일보가 기독교 최대 인스타그램 계정인 교회 친구 다 모여 그리고 네. 크리스천 소개팅 커뮤니티인 러브 코이노니아와 협력을 해서 사랑과 연애를 향한 크리스천 청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젊었을 때 바랬던 배우자의 조건과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또 궁금하고. 네. 근데 속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본다는 겁니까? 네, 저희가 크리스천 연애 준비 키트라는 거를 별도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네. 크리스천 청년 100명에게 질문들을 다양하게 던져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속성을 먼저 짚어봤거든요. 네. 가치관, 경제, 외모, 성격, 습관, 신앙, 관계 이렇게 7가지 영역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120가지 요소를 쫙 전해봤어요. 네, 어우, 대단하네요. 엄청나죠?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가. 예. 이렇게 120가지 중에 1단계에서는 20개의 동그라미를 쳐보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20개를 동그라미를 열심히 쳤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네. 네. 동그라미를 20개를 치고 2단계에서는 자기가 동그라미 친 20개 중에 10가지를 적어봅니다. 그다음 10가지 네. 이제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적은 10가지 중에 3단계에서 네. 최종적으로 5개를 뽑아서 적습니다. 자, 그러면 1단계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20가지를 선택한 것 중에 1위가 뭐였을까? 어떤 것일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니까. 1위가 일단은 네. 뭐 외모가 외모 중요하죠. 아닐까? 외모 중요하죠. 저희가 살펴봤더니요. 네. 1위 독보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인 경제관념. 결국 돈 문제가 1위로 꼽혔고요. 네, 그렇군요. 크리스찬 청년들에게도 역시 현실적인 재정 문제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가 봅니다. 맞습니다. 1단계에서 1위가 재정 문제였는데 2단계와 3단계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이 하트 모양의 워드 클라우드에 이제 돈, 현실적인 경제관념이 제일 크게 등장을 했거든요. 네. 저희가 이번 실험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과연 1단계에서 1위를 했던 게 3단계에서도 1위를 했을까? 어땠을까요? 좀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2단계까지는. 그럴 것 같았는데 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아하. 1위에는 대화가 잘 통하는 요게 1위가 됐고요. 네. 비전과 가치관이 비슷한 이런 것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20개 골랐을 때 1위 했던 현실적인 경제관념은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네네. 희한한 결과죠. 역시 기독신앙을 가진 청년들은 세상과는 조금 다른 가치관으로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응답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해본 다음에 기독교 상담 전문가와 어떤 트렌드가 보이는지 네. 짚어봤는데요. 이런 말씀 전해주십니다. 크리스천 청년들도 이 시대 청년 세대가 겪는 현실적인 고민 똑같이 안고는 있지만 네네. 그 중심은 여전히 신앙과 내면 가치에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진단을 좀 내려주셨고요. 네네. 또 최종
선택지에서 5개, 이 3단계에서 1위를 택한 것이 대화가 잘 통한다였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통에 대한 갈급함이 커진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얇고 또 넓게 소통하되 깊은 소통이 어려워진 시대다 보니 진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큰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이 20가지 선택하는 그 과정 여러분 오늘 한번 해보시고, 그런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는 조금 선택하는 게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네. 우리 젊은 청년들의 바람대로 소통이 잘 되는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저희 레디언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고령층의 사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건강한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돌봄 현상도 확산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러한 현상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네네. 오늘 두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전국 다니면서 이제 시니어 특강을 해보다 보면은 네. 정말 활력 넘치는 그런 어르신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도 건강한 분들이 아주 많으시니까 네. 노노 돌봄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경기도의 한 그 교회에는 중창단이 있어요. 단원이 20명인 중창단인데 모두 70세 이상의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2년 전에 찬양하고 싶은 고령층 성도들을 중심으로 봉사를 해보자 하고 네. 만들어졌는데, 교회 예배는 물론이고요. 교회 인근에 있는 의료원에서도 찬양 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단장을 맡고 계시는 올해 77세의 집사님하고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런 말씀 전해주세요. 병원에 봉사하러 가는 날이면 아픔을 잊은 채 휠체어를 끌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네. 그 환자분들이 찬양을 듣고 살만 난다, 감동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실 때마다 오히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돌아온다는 말씀 전해주시고요. 네. 교회 안에 이제 고령 세대가 이제 노노 사역을 넘어서 돌봄의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에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실버대학교에서 네. NGO, 기독 NGO와 협력해서 바자회를 하나 열었는데요. 재학생 600여 명이 네네. 부디스토어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수익금을 모으고요. 그 수익금을 바탕으로 장애인 근로자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장애인 부서에게 전달하는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어르신들의 그런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 이거 정말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가 노인에 대한 시각을 죽음으로써 향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지향적인 세대다라는 인식을 더 가질 수 있도록 인식 전환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네. 또 노노 돌봄의 방향성으로 역 케어링 그리고 역 멘토링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고 하니 역 케어링은요, 고령자가 젊은 세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지, 또 심정적인 돌봄을 하는 것을 역 케어링이라고 하고요. 또 역 멘토링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에게 교육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전문가들이 교회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교육, 또 세대 간 상호작용을 잘 할 수 있는 통합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회가 서로 다른 세대가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최기영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겠습니다. 자,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월드 뉴스입니다. 오늘 두 가지 뉴스는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총격 사망 사건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움직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반유대주의 테러를 일으키며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종과 교파의 장벽을 허물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데요. 정원진 리포터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2명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 사건을 테러 행위로 수사 중이며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는 피해자들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외국 공무원 살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박물관 외부의 CCTV에 총격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영상에는 엘리아스 로드리게스가 피해자들이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여러 차례 총격을 가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물관으로 들어가서 경찰에 자수하며 자신이 한 일이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를 위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안 인피로 미국 연방검사는 로드리게스가 증오범죄와 테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iolence against anyone based on their religion is an act of cowardice. It is not an act of a hero. It is the kind of case that we will vigorously pursue. Anti-Semitism will not be tolerated, especially in the nation's capital. 피해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혼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동 크리스천과 유대인 그리고 무슬림을 위한 평화 구축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아버지와 크리스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야론은 16살에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예루살렘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 소속이었습니다. 같은 메시아닉 유대인인 바네사 미스트레타가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이야기했습니다. He had a strong friend group. They were all just super close and loved God and loved Yeshua and just were passionate about really making an impact. 야론은 가족과 여자친구인 사라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He always had a smile on his face and just was a peaceful guy that loved people well. And we all know that he loved Sarah. And, you know, I'm sure I know that his family was looking forward to having him back here next week and to visit and to propose. And it's just really devastating. 사라 밀그램은 생전 캔자스주 오버랜드 파크 출신으로 지역 유대인 공동체에 참여했습니다. 사라가 졸업한 캔자스 대학교는 그녀를 기리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였던 친구는 사라가 정치적 종교적 차이를 뛰어넘어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이 비극적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유대인 혐오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 행위가 340%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wo young souls murdered, Yaron and Sarah. We are brokenhearted for them and for their families. We are brokenhearted for all Jews in America who don't feel safe in this moment.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인 젊은 유대인 커플이 살해당한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 세계 이스라엘 대사관에 보안 강화를 지시했으며 워싱턴 DC에서는 경찰이 지역 종교시설 주변에 자원을 추가 배치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교회가 모여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월드 하베스트 미니스트리의 제이콥 에버솔은 사우스캐롤라이나 북부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hat's happening right now is something that we couldn't even dream or imagine. We give all glory to God. People from all the way from Greenville, Spartanburg, Anderson, Gaffney, honestly, all the way to Myrtle Beach and even into other states, North Carolina, are getting word of this crusade that is coming. 제이콥 에버솔은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지역교회를 격려하며 준비시키는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는 이번 집회가 부흥의 불씨를 당겼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are getting saved in the highways and the byways, in the prisons, but not only getting saved, going on mission, getting plane tickets to some of our crusades overseas. You know, there's been prophetic words that the upstate of South Carolina would be a light unto the nations, and we are starting to step into that now. 전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에버솔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It's something that the churches have come together to pull off. It's a massive undertaking, and we're going to worship together. 이 집회의 특별한 점은 크고 작은 모든 교회가 연합해 인종과 교파의 경계를 넘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All different backgrounds, denominations, breaking down racial barriers. It's the Lord doing it, but it's definitely been something that we've worked very hard for.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하는 것입니다. 집회는 스파턴버그에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So after Spartanburg, we're heading to the capital of South Carolina. And after that, we plan on hitting the 12 major cities all across the state. We're not stopping in Spartanburg. It's go time. 인종과 교파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모인 교회들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스파턴버그에서 시작되어 사우스 캐롤라이나 전체로 더 나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부흥의 전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자, 이번 수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들을 위한 2025 제2차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열렸었다고 합니다.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한국 로잔 YL젠 로잔 청년 학생위원회죠. 대표이신 오장석 목사를 초대해서 2025 제2차 로잔 청년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 로잔 YL젠 대표 오장석 목사입니다. 지난 5월 31일이었죠. 네, 2025 제2차 로잔 청년 컨퍼런스. 네,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작년에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이제 9월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른 세대들이나 뭐 이렇게 청년 또 시니어 세대들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로잔에 대한 인지는 가지고 있었지만 네네. 특별히 젊은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로잔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마치 로잔을 화석처럼 여기고 좀 알고는 있지만 이 로잔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는. 그래서 우리가 로잔 대회를 앞두고 한번 다음 세대들에게 로잔의 정신을 같이 알리고 또 그들을 좀 동원하는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작년에 제1회 로잔 청년 컨퍼런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네. 올해는 제2회 로잔 청년 컨퍼런스를 하게 됐습니다. 주안에 우린 하나. MBTI 달라도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좀 흥미롭습니다. MBTI라는 게 사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좀 어려운 점, 또 네. 그들이 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면 사실 분열의 시대인 것 같아요. 네네. 좌우가 나눠지고 또 서로가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청년들 안에서도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MBTI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네.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자신을 아는 것에서 멈춰서 사실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좀 다르게 또 규정하고 좀 그것들을 통해서 그 차이를 틀림으로 인식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분열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고민하게 됐고요. 네. 사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뭐 물질로든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그들 네네.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이 그 MBTI는 달라도 그들의 삶은 달라도 그들의 문화는 달라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좀 같이 알리고 그 하나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 주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멋진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ISTJ래요. 제 아내가 ISTJ입니다. 그래요? 예. 사실 ISTJ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네네. 현실적이고 예. 네, 그리고 계획적이잖아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저는 ENFP입니다. 네네. 정반대죠. 네네네. 그래서 아내랑 저도 분열의 시기를 네. 오랫동안 겪었는데요. 예, 지금은 그 다름이 예전엔 틀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그 다름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네. 지금 제가 결혼 생활한 지 13년이 됐는데 네. 지금은 신혼 때보다 훨씬 더 예, 저희가 또 좋은 또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MBTI를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알아가는
요즘 시대에 정말 시의적절한 그런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또 다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했을 것 같은데 네, 예,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히 그 스피커들을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게 어필할 수 있고 좀 다음 세대들이 들었을 때 와, 저거 우리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을 대거 지금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그 메신저로 좀 모셨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연애와 결혼의 전문가들, 네네. 또 그리고 이제 일터의 전문가들, 또 그리고 이제 그 국제 이제 정의 운동 네. 그분들을 통해서 와, 복음이 이렇게 크고 넓구나라고 네네. 하는 것을 다음 세대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좀 같이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좀 했고요. 네네. 또 저희가 무려 43개의 국내 선교 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다음 이어서 이 대에 넘어서 같이 연결돼서 같이 그 삶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네네. 좀 저희가 43개의 선교 단체와 함께 부스 체험을 또 이렇게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정말 힘들고 또 아주 멋진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목사님이 청년들을 많이 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앙적인 고민이 뭐가 제일 큰 것 같습니까? 보면. 정체성인 것 같아요. 아, 자기 자신에 대한 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나는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인으로서도.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본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듣고 배웠어도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재확인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혼돈 속에서 신앙 자체도 그 혼돈 속에서 이해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정체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도 그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참여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현장 분위기 좀 궁금합니다. 어땠는지 또 참여한 청년들의 그 반응들도 네.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이 대회에 오게 될 때 강제나 강요로 온 친구들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그 미디어 홍보를 통해서 청년들이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올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할애를 했어요. 그 네.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이 컨퍼런스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요구했던 건 뭐냐면 네. 사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은 공동체와 단체 또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개별적으로 내가 정말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는 것에 더 익숙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네. 좀 저희가 좀 공동체로 좀 참여를 좀 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를 했고요. 네네. 특별히 이번에 그렇게 오면서 이 친구들이 놀랬던 건 뭐냐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단체의 부스들이 여러 개 있지만 거기에서 말하는 지향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마지막에 다 같이 이 친구들이 고백하고 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 될 수 있네요. 우리가 한 몸이네요. 네네. 함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네요. 네네. 그것들을 이 다음 세대, 특별히 젊은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컨퍼런스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이 없어서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그 청년들이. 네. 사실 로잔 운동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이제 복음화인데 이번 청년 컨퍼런스가 차세대 복음을 위해서 이런 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또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이 복음의 크기와 복음의 넓이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 미국의 한 리서치에 의하면 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나의 삶을 바꿀 수 없고 나의 삶을 품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네. 사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복음 외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학업의 현장에서 그 현장에서 정말 복음이
유효한가, 적실한가에 대한 고민이 청년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내 삶에 적실하지 않고 복음이 나를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는 너무나 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자기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제가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의 복음한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복음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너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과 그 여러 가지의 도전들보다 복음이 크고 넓어서 너희의 삶을 복음 안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좀 저희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에 결혼에 대한, 연애에 대한, 일터에 대한, 사회 정의에 대한, 그리고 이주민 사회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한국 사회의 이슈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고 네.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에 이번 컨퍼런스에 좀 의미를 좀 두고요. 두 번째로는 이 청년들이 이런 복음의 크기와 넓이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삶을 보는 렌즈가 달라집니다. 네. 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저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복음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걸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43개의 부스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역별로 살아가는 다양한 단체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지평이 넓어져서 네네. 그들이 진정으로 선교적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고 네네. 궁극적으로는 이런 영역들이 확장되어서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서로의 연결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난해 그 1회가 열렸죠. 그리고 이제 올해 두 번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함께 모여야 한다고 보시는지 목사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개인 신앙을 얘기하기보다는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교회.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날 이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네. 사실은 우리에게 심겨진 복음 자체가 처음부터 땅끝을 향하고 처음부터 공동체성을 지향한다라는 것을 청년들이 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정말 청년들이 내가 나 홀로 신앙생활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자신의 부르심을 개인의 부르심이 아니라 공동체의 부르심으로 이해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또 그리고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해 걸어가는 귀한 협력과 동역에 대한 의미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개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떠오르시나요? 네, 뭐 너무 많지만요. 네네. 특별히 지금 한국 로잔위원회 의장이신 이재훈 목사님 그리고 저희에게 좀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좀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공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신길교회와 이규용 목사 담임 목사님에게 좀 네. 감사를 가장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코어 멤버십으로 약 6개월 동안 이 로얀 청년 컨퍼런스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리더들 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또 네네. 보이지 않게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신 중보기도팀 등등 좀 네. 여러 또 분들이 지금 생각이 나고 그분들께 네.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셨겠죠. 네.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얻은 그 뭐랄까요 최고의 성과 그리고 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다음 컨퍼런스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성과는 청년들이 복음 안에서 연합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고 또 거기 안에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게 최고의 성과였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복음의 크기와 넓이를 알아가는 그 여정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이 또 우리가 원래 원하고 의도했던 건데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와서 정말 그것이 최고의 저에게 성과라고 보고요. 아쉬웠던 점은 더 많은 청년들이 또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런 로잔 정신, 특별히 이 연합과 또 함께함에 대한 이 복음의 정신을 갖고 좀 모일 수 있는 저변의 확장과 확대가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이제 차세대 리더들의 중요한 영적 모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비전, 그리고 기도 제목, 목사님의 어떤 계획, 이런 거 쭉 충분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케빈 브라운 총장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이 시대의 선교,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는 이전 세대에게 맡긴 게 아니라 지금 세대에게 맡겼다. 청년들과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비장의 카드는 시니어들도 아니고 또 저처럼 이제 중년으로 가는 저도 아니고 저희 세대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선교의 하나님의 군사는 지금의 젊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선교의 전면에 서기를 원하고 정말 우려보다는 겉면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너희가 하나님의 비장의 무기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특별히 그런 관련성에 의해서 이 로잔 청년 또 특별히 이 YLG와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그 청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너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네네. 그리고 이 로잔 청년 컨퍼런스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그룹으로 또 이슈 네트워크로 너희들이 연결돼서 앞으로 이 다음 세대가 이 시대의 선교를 책임지는 주역으로 자라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계획은? 저 개인적인 계획은요. 올해 했던 일들을 내년에도 하는 것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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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2025년 제2차 로잔 청년 컨퍼런스가 한국 교회와 세계 복음화에 큰 울림을 주었음을 확신합니다. 다가올 로잔 운동의 다음 세대 컨퍼런스에도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로잔 청년 학생위원회 대표이신 오장석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